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심리를 정리하면서 이은권 박사님의 책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지금 우리 현실에 맞게 설명하는 리얼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은권 박사가 벌어온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이분은 최고의 스타 강사로 SK 상사 사장, 실장 및 홍보 담당 이사를 하시고 이미지네이션 대표이사, 동양화재 경영자문위원, 25년 동안 경험과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경제, 경영, 또 성공 처세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연세대 경영석사, 뉴욕 스쿨 경제 명지 박사, SK 상사 등 했고, 이렇게 많은 방송에 출연했고, 책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있군요. 자,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 네트워크 업계에는 아주 유명한 인사로 알려져 계신데, 네트워크 마케팅,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 심리를 정리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진행하고 있다. 머릿말에 진실을 말하고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오해의 골이 깊어진 사람은 자신이 진실을 외면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진실을 짓밟고 만다. 타세의 부단한 노력과 인내에도 오해의 바닥을 드러내고 그것을 진실로 뒤집기가 참 어렵다. 이러한 경영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새롭게 떠오르는 비즈니스임에도 여전히 오해의 문매를 맞고 있다.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다. 오해는 오해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미 비즈니스 업계에서 자기 영역을 확실히 다진 상태다. 그럼에도 오해의 권리를 벗어 던지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말한다. 그거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현재 수십만 명의 전문가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새롭게 발견하고 연구 중에 있음을 알고 있는가? 사람들의 전반적인 이해 부족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과거를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바뀌는 것이 아닌 터라 오해의 불신에 여전히 살아있다.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겨우 불법만 매연한 피라미드로 판단해서 선진한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사업으로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 돈을 벌고 막차를 탄 사람은 왕창 털리는 소설을 위한 벼락 부자 되기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인식과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인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부서를 신설하거나 마케팅 신성기업 자사 제품 납품하는 기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시스뱅크, MCI, IBM, 토요타, 제록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 포드, 제너럴 일렉트릭, 질레트, 콜게이트, 월볼, 핫포인트, 코카콜라 등 많은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으며 네스케이프, 오라클을 비롯해서 일부 신생 기업이 이 유통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정확한 내막을 알고 보니 나서 거부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제대로 파악도 해보지 않고 강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 인생에 민폐를 끼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스스로에게 현실 세계에 던져진 새로운 경향을 알아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옛날 어른들은 강한 아집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을 보면 흔히 혀를 끌끌 차면서 딱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곤 한다. 그래서 딱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건져 보여보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네트워크 마케팅 부정적인 견해, 그래서 좋은 판단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은 구전관을 통해서 노력의 복제에서 발생하는 힘을 이용해서 유통하는 방식이다. 구전. 사실상 이 서류나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하는 것은 85%가 되지 못해 15%, 소비자 구전을 통해서는 85%라는 말도 요즘 나오고 있죠. 마케팅은 선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쳤고 사실 모든 것을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이점이다. 실제로 컴퓨터, 인터넷,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 오디오, 비디오, CD, DVD 등 다양한 전자매체가 발달하면서 첨단을 수용하는 직접 판매 종사자의 75%가 집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케팅은 이 사업에 동참한 여러 사업가와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고 탄탄한 평생업체를 구축함으로써 진행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 소개 마케팅 등으로 인간관계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들은 윤리성과 리더십을 갖춘 리더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이미 기반에 빠져진 유통 방식이며 이를 토대로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영권 심리를 정리하면서 책의 머릿말로 좋은 말씀을 주셨네요. 저도 이분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은 다른 책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은 처음 어제 사서 지금 처음 읽어보는 건데 아웃라인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보고 정리 내용이 어떻게 콘텐츠를 보니까 맷집도 깡도 없는 사람이 현실 돌아봅니다. 나의 미래에 내일이 밝을까? 믿어서 손해볼 것 없는 사업이다. 선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위기 극복에 대한 개인의 성공 습관, 이제 성공적인 여러 가지가 접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맷집도 깡도 없는 사람이 현실을 돌아보기는 현실 돌아보기 고민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도 있다. 잘 먹고 살려면 어떻게 정말 잘 살아야 현명할 것일까? 이렇게 고민이 없다. 죽은 것이다. 팽당하면 땅만 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고집 속에 사지 말고 뭔가 막힌다면 팽당한다면 다른 것을 한번 찾아봐라. 사실 예전에는 여러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나 요즘에는 사회가 소위 일당 100이라는 말처럼 한 명이 벌어서 수십만 명이 먹여 살리는 구조로 나가고 있다. 나머지는 그냥 그럭저럭 버틸 뿐이다. 어느 누구도 안정에 안주하기 어렵고 사장이든 부사장이든 과장이든 아무 때고 옷을 벗겨버리면 이 구조 조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 네트워크를 하면서 참 대통령을 내부를 모시면서 그 테니스에 참 이렇게 코치를 해왔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는 뭐 인생이 짧은데 다 쓰고 가버리자 하는 생각 속에 있다가 건강해지니까 돈은 바닥이 났더라.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은 뭐 다 감옥 들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를 외면하는 상황 속에 다시 새 출발을 네트워크로 시작했다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서 인생에 참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잘 나가는 나라에서 구조조정이 일상화한 이유는 뭘까? 바로 실력 없는 사람은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해보자. 갑자기 경쟁 기업이 나타날 경우에 여러분은 할 수 없이 경쟁을 해서 이겨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길을 쓰는데 실력 없는 종업원이 받쳐주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건가? 기업이 침몰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손해를 볼 것을 한데 그들을 그냥 유지할 것 같은가? 아니면 서둘러서 물갈이를 해서 경쟁력을 키울 것 같은가? 앞서 가려면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지사고 그러려면 과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현실. 사실 경쟁이 안 된다는 데는 말이 없다. 만약에 동네끼리 1,000만을 걸고 축구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감독이라고 해보자. 돈에 걸린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축구의 기본을 룰도 모르는 사람을 팀으로 뽑겠는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현실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도 아니하게 내가 듣고 있는 땅을 멀쩡하겠지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 솔직히 100등에서 30등으로 치고 올라오는 것은 맘먹고 하면 되지만 30등에서 10등 안으로 들어가면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하고 과정에서 나오고 되면은 아픔이 몇 배나 더하다. 이를 증명하듯이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사람들이 평생 8번 정도 직업을 바꾼다고 한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대로 감싸 안고 갈 회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다 같이 가자고 했다가 10년을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헤매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깔끔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으면 좋았을 텐데 다 같이 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일본 경제가 작살나고
있다라는 거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빨리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동네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11명을 뽑아서 대회에 나가 돈을 벌어오면 축구의 룰도 몰라서 물주전자 날라주고 도구를 챙기던 사람들에게도 돈이나 보너스를 줘서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함께 사는 길이다. 함께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수와 함께 같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인데요. 그쵸. 야, 그래도 하고 겉은 번지르한데 속이 텅 비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직생생활 하는 사람만 현실에 고달픔을 짊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은 매출액이 40이나 60%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간히 힘을 다하는 상인들의 짐은 또 훨씬 더 무거운지도 모른다.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도 마찬가지다. 그중에 대표적인 직업이 의사인데 얼마나 죽을 지경인지 한 달에 300만 원이나 400만 원만 줘도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의사가 줄을 선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인식과 더불어서 수요와 공급 측이 거대한 변화가 찾아 들어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의과 전문대학에서 무수한 의사가 쏟아지는 것은 물론 해외에 내려라 하는 의사들과도 경쟁을 해야 한다. 경제의 국경이 사라졌듯이 의술에서도 국경의 개념이 무색해진 탓이다. 의술이 뛰어나면 해외에서도 몰려들지만 그것은 형편없으면 그야말로 쪽박차기 십상이다. 변호사도 예외가 아니다. 우물안의 깨구리처럼 육법 전선을 외우고 민사형사법을 졸졸 읊어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사든 변호사든 회계사든 모두 서비스 업종이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신뢰를 갖추고 소비자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한마디로 우는 소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장은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먹고 살 걱정까지 해야 한다고? 얼마 전에 내가 상당히 아끼는 후배 한 명이 찾아와서 직장에서 내몰렸다고 한탄을 한다.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는가? 야, 참 잘됐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겠구나. 지금은 한갑잔치를 하겠다고 청첩차 돌리면 운미를 맞을 만큼 60대 나이를 노인으로 쳐주지도 않는 고령화 시대다. 물론 옛날에는 한갑잔치를 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 1906년에 우리나라 전체 평균 연령이 제60세가 되지 않았으니 그 나이까지만 살아도 다같이 모여서 축하를 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지금 60세의 경로당에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설사 찾아갈지라도 야단만 맞고 쫓겨나기 십상이다. 심지어 나이 70세가 되어도 고령자 축에 끼지 못한다. 요즘에 웬만하면 죄다 70세를 넘기 때문이다. 만약에 70세도 안 되어서 돌아가신 분을 문성을 갖다가 보상이라고 말했다가는 인사도 하기 전에 쫓겨나고 많다. 이처럼 사회가 점점 고령화하기 때문에 현재 50대 이런 사람은 앞으로 좋게 20년은 끄떡없이 일할 수 있다. 사실 일을 해야 오래 살고 더 건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정해놓은 은퇴 연령에 얽매여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까지 호도해서는 안 된다. 성웅 이순신 장군이 살던 시절엔 한국인 평균 연령이 45세였다. 이순신 장군의 경우는 신장이 180cm 육척 정도로 불렸는데 오늘 노래도 중학교 학생들도 180cm는 기본으로 할 만큼 대단한 수치가 아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외놈들이 150cm 안 되었던 터라 이순신 장군이 큰 거 하나 차고 나오면 그 위험에 짓눌리는 것은 당연했다. 심지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죄다 먹은 왕들도 기껏해야 40몇 살 정도 살다가 죽었다. 물론 영조처럼 길게 사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40대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젊은이 어떤가? 아마도 90세, 100세까지는 거뜬히 살 것이다. 눈부신 의술 덕분에. 자,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수명은 엄청나게 늘었다. 이것이 축복일까 재앙일까? 남성의 경우에 빨래 20대 후반이나 사회에서 후보지책을 세우게 되는데 나는 50대 초반의 나이에 회사에 밀려났다고 한탄하는 후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차라리 잘 됐다. 지금부터는 최소한 20년 이상 일할 수 있으니 자, 한번 일을 해보자. 이모작을 시작해보자. 이모작, 예를 들어서 정말로 머리 터지게 공부했으면 공무원이라 됐다고 해보자. 그러면 58세에 정년퇴직한 다음에 80세, 85세까지 뭘 할래? 매일 손재나 업고 다니고 과자 봉지를 손에 들고 다닐 참인가? 자, 준비되지 않은 노인의 늘어날수록 사회적 부담도 더 불어나고 젊은이들이 65세에 넘은 노인들을 부정하더라고. 자, 이렇게 되어지는 시기가 앞당겨진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